챗GPT한테 케이크를 만들기에 부적절한 재료를 골라줘 이랬거든요. 제미나이 퍼플렉시에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얘는 틀렸습니다. 이건 탈락. 얘는 놀랍게도 혼자서 정확하게 알아요. 솔직히 우리가 봐도 잘 모르겠죠. 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다 모르겠다. 한 개만 써야 된다.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지식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상국일까요? 아닐까요? 보이스피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의 목소리는 제가 실제로 녹음을 했을까요? 아니면 AI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도 궁금한 거 참 많이 물어볼 지식인사이드의 양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IT 전문가 김덕진 소장님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까 제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AI인가요? 이거 지금 제가 오프닝 하기 전에 바로 타이핑 눌러서 제네레이트 바로 누른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누구 목소리든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30초에서 1분짜리 목소리만 있잖아요. 이런 툴에 넣어가지고 훈련시키면 1분도 안 돼서 목소리의 패턴을 따고요. 타이핑 친구로 제네레이트 딱 누르면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수 있는 시대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통화를 할 때 귀로 이게 AI일까 사람일까를 구분하기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게 AI로 된다, 안 된다만 알아도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엄청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알아서 손해볼 거는 또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뭐 저도 AI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정도는 사용을 하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쵸. 예. 제미나이, 챗GPT, 뭐 퍼플렉시티 뭐 이런 게 종류별로 엄청 많은데 이게 다 활용도가 다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AI가 공부됐느냐, 어떤 데이터를 들고 있느냐, 어떤 특화가 됐냐에서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3개 정도의 툴을 딱 골라서 쓰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이것저것 다 떠드는 애들 중에 하나, 그리고 내 능력에 맞게 특화된 툴 하나, 그리고 뭔가 재미있게 쓸만한 툴 하나, 이렇게 3가지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범용 툴 네. 4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챗GPT잖아요. 챗GPT. 챗GPT는 여러 가지로 무난하게 대화를 잘하고요. 요즘에 이 친구는 기억력도 좋아서 저에 대한 기억을 갖고 뭔가 일상의 대화를 할 때 되게 챗GPT가 괜찮고요.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즘에 구글 서비스랑 연동이 돼 있어서 이제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다거나 이미지를 갖고 뭔가 한다거나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복잡한 거 없이 그림도 그리고 싶고 영상도 만들고 싶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제미나이가 좋은데 요 제미나이는 좀 말투는 좀 티스러워요. 그래서 티스러워. 약간 이제 사근사근하진 않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이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록이라는 서비스는 트위터 X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SNS에 있는 의견이나 조금 더 캐주얼한 말투로 대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록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말투도 이게 다 또 신경 달라요. 써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블로그 글 같은 거를 AI로 좀 많이 쓰고 싶다라는 분들은 클로드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클로드. 네, 그래서 이 4가지가 보통 이것저것 다 잘하는 녀석이고요. 예. 그 외에 회사원들이나 아니면은 정보 검색하시는 분들은 꼭 쓰시면 좋은 툴이 퍼플렉시티. 왜냐면 이 퍼플렉시티는 뭐에 최적화되어 있냐면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 얘는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저 대신에 여러 가지 키워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줘요. 그 다음에 검색한 내용을 요약을 해줘요. 그렇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닌데 얘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퍼플렉시티 쓰는 게 되게 좋고요. 그 외에 아까처럼 내가 좀 재미있게 놀고 싶다, 그림 그리고 영상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화된 툴들이 요즘 있는데 그림 그릴 땐 미드저니, 음악 만들 때는 저희가 일부에서 한 것처럼 수노 뭐 이런 것들. 수노요? 네. 홍대 그 수노래방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노래방은 아니고 수노.ai인데 뭐 이런 툴들도 있고 영상 만드는 툴은 요즘 워낙 많죠. 뭐 클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캡컷 같은 툴이니까 그 툴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벌써 첫 질문에서 못 따라갔어요. 그냥 다 모르겠다, 복잡하게 모르겠고 한 개만 써야 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제미나이가 왜냐면 그림도 꽤 잘 그리고 영상도 꽤 잘 만들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있는 정보도 잘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엄청 고난이도의 질문을 하지도 않고 고난이도의 답변을 원하지도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제미나이를 편하게 쓰면 되고, 정말 전문 지식을 물어보고 전문 지식을 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툴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쓰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책을 낼 때 그 책의 앞에는 트렌드 얘기를 하고 뒤에는 그냥 안 써봐도 써본 것처럼 30개 정도 따라 하실 수 있게 볼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내가 쓸만한 툴이 뭐지? 해서 한두 개 골라서 써보시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챗GPT, 제미나이, 퍼블렉시티가 가장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쓸 수 있는 그거라 했는데, 이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조금 이게 뭐가 차이가 있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 테스트를 한번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AI들이 되게 요즘에 재미있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주면 그 이미지에 뭐가 들어있고 그 안에서 추론이라고 해서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테스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얘가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준 다음에 이 사진 안에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 재료들을 실제로 얘가 어떻게 인지하고 거기에서 이 재료 중에 케이크 만들 때 필요 없는 걸 찾아봐 라고 시켰을 때 얘가 하는가, 이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재료들이 뭘 것 같으세요? 저게 케이크 만들 때 필요해요, 다? 솔직히 우리가 봐도 잘 모르겠죠. 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AI가 어떻게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 영어에 있는 내용 보고 저게 뭐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다, 설탕이다, 뭐 이런 걸 보고 네.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제 AI가 잘하는 건 자기가 있는 데이터에서 맞춰보는 거니까 두 가지를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랑 비슷한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두 번째 저 글자들을 읽어낼 수 있으면 저 글자를 갖고 저게 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런 게 있네요? 라고 한 다음에 조합을 해보는 거죠. 케이크라는 재료에 이게 맞나? 그럼 여기서 이게 맞다 틀리다, 아니면 이게 된다 라는 거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녀석들, 뭐 제미나이, 퍼플렉시티에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챗GPT한테 이 중에서 케이크 재료를 만들기에 부적절한 재료를 골라줘 이랬거든요. 얘는 일단 이미지를 어떻게 체크했느냐, 버터, 계란, 밀가루, 흑설탕, 인스턴트 커피 이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여기 인스턴트 커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를 좀 잘못 봤어요. 자,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버터, 달걀, 밀가루, 흑설탕, 믹스 견과류. 조금 다르죠. 자, 그록을 이제 써봅니다. 그록을 했더니 버터, 계란, 밀가루, 브라운 설탕, 견과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아요. 포르치니 버섯이라고 합니다. 저게 견과류가 아니에요? 견과류로 보셨잖아요. 네. 근데 견과류가 아니라 버섯이에요, 이게. 이 대각으로 자세히 봐야 여기 보이거든요. 네. 놀랍게도 이 제미나이 혼자서 이게 버섯이다. 보통 버섯은 파스타 같은 데 들어가지 달콤한 케이크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들어가는데 이건 안 들어갑니다라고 얘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터넷에 전 세계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누가 많이 제일 가지고 있을까요? 구글이. 그렇죠. 예. 구글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 데이터, 인터넷 구글 검색 데이터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빠르게 아주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챗GPT가 거의 독점적으로 실력이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구글이 요즘에 원래 자기들이 잘하는 걸 정신 차려서 구글에서 와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가 이미지 인식이나 영상 인식을 꽤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제미나이가 잘하는데 또 네. 다른 거는 또 뭐 퍼블렉시티가 잘하는 게 있고 또 그렇죠. 챗GPT가 또 잘하는 게, 특화 분야들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제가 보통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친구들이 뭘 잘할까에 대한 특징을 알면 섞어서 쓸 수 있으면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예를 들면은 아이디어를 뭔가 상상하거나 아까처럼 말투를 사근사근 잘 써주거나 이런 건 챗GPT가 잘하거든요. 그리고 X라고 하는 거를 잘 보는 그록 같은 경우에는 SNS 데이터를 갖고 뭔가를 잘 보고, 클로드라는 녀석은 말투를 되게 전문적으로 잘 써주고, 퍼플렉시티라는 거는 정보를 잘 찾아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찾아야 돼 라고 할 땐 챗GPT가 좋은 거고요. 실시간 트렌드를 빨리 봐야 돼, 대중문화를 좀 보고 싶어 라는 분들은 그록을 쓰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되게 깊은 독해를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클로드를 쓰고, 좀 검증을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 퍼플렉시티를 써서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AI를 좀 많이 쓰는 데가 여행
여행을 갈 때 3박 4일 뭐 어디 도시 몇 군데를 넣고 하면 일정을 탁 짜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플마다 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번 뭐를 해보면 좋을까요? 뭐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뭐 이런 것들 서울을 그래도 저희가 뭐 평균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 서울에 2박 3일 코스를 한번 짜보죠. 말씀하신 대로 서울 2박 3일 여행인데 상황을 제가 넣어줬어요. 외국 친구. 역사와 전통을 얻을 수 있는 코스를 짜줘 라고 제가 챗GPT한테도 지금 시키고요. 퍼플렉시티한테도 시키고요. 그록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시키고요. 제미나이라고 하는 서비스에도 시켜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여행 한번 또 가보죠. 한번 예. 볼까요? 챗GPT는 1일차는 오전에 경복궁을 들리고 오후에 북촌 한옥마을을 들리고 저녁엔 인사동 가서 체크인하고 휴식하고요. 이틀차에는 창덕궁과 후원 가고요. 오후에 종묘 쪽 간 다음에 익선동 근처에서 카페나 전통주점 방문하고 숙소로 복귀하래요. 그리고 3일차에는 여유롭게 체크아웃 준비하고 남산에서 놀다가 친구가 비행기나 기차로 떠날 때 같이 가라.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조선 왕이네요. 코스가 아니 경복궁, 종묘, 창덕궁 뭐 잘 짜긴 했네요. 그리고 전통이 있네, 전통이. 나쁘지 않게 잘 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하면은 저보다 잘 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가 추천 팁도 주네요. 지하철 잘 돼 있고 얘가 이렇게 짠 이유가 코스 대부분이 지하철로 편리하게 이동하다. 그 다음에 복장은 격식 있는 옷도 좋지만 한복 렌탈 체험도 추천한다. 아주 디테일을 잘 알고 있네요. 그리고 친구가 혹시 왕실 역사에 관심이 많으면 경복궁, 창덕궁 깊이 보고 한국 전통 가옥에 많으면 북촌에서 시간을 보내라. 아주 디테일을 잘 주는 것 같아요. 네. 퍼플렉시티를 한번 볼게요. 퍼플렉시티 갑니다. 퍼플렉시티도 비슷합니다.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1일차에 탐방을 하는데 얘는 근데 이틀째는 비원을 가래요. 비원. 3일차에는 다들 종로 쪽이네요. 이상하게.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건 얘는 먹거리도 추천해주네요. 우리가 지금 맛집을 그래도 안 물어봤거든요. 그쵸. 그랬더니 여기서는 도시락 카페로 유명한 통인시장에서 동전 엽전으로 간식을 구매해서 뭘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록은 SNS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디테일한데요. 일단은 이동을 티머니 카드로 하고 관광지 중에 영어나 중국어 안내가 있는 쪽이랑 번역 앱을 필수로 하고 얘는 금액도 짜줬어요. 1일당 식사, 교통, 입장료를 10만에서 15만 원 정도고 오늘 저희가 녹화한 게 11월 초잖아요. 평균 10도에서 15도니까 외투를 챙기세요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의 테마를 썼어요. 1일차는 테마가 왕조의 위엄이랍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도착해서 얘는 빡세게 돌리네요. 공항철도로 아침부터 막 돌려버리네. 도착하자마자. 이동해서 경복궁 가고 청와대 사랑채 가라. 팁은 한복 입으면 입장 무료야.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빡셉니다. 점심때 북촌 한옥마을 산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튿날에는 궁궐과 제사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3일째 얘는 사찰을 가래요. 그래서 조계사 조금 거리 있는 데가 지금 나오네요. 삼성동에. 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조계사 근처 비건 카페에서 채식 먹고 사찰은 예의 차려서 입장하고 맨발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는데 제미나이는 시간대까지 적었네요. 얘는 광화문을 가래요. 광화문. 근데 강화문이 어차피 또 그쵸? 경복궁이니까. 예.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여행 계획은 요 그록이 딱 제일 컨셉 있게 짜준 것 같고 그리고 챗GPT는 조금 사근사근하게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이런 여행 코스를 짜는 쪽은 그록이나 챗GPT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도 거의 비슷하고 잘 짜주는 것 같은데 그롯이 SNS 기반이다 보니까 그 SNS에서 여행 가서 우리가 막 한복 입은 사진도 많이 올리고 이런 거를 많이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젊은 데이터로 좀 많이 올려주는 것 같네요.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또 되게 많이 하는 게 이 챗GPT나 AI 쓸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찍고 올리고 물어보면 대답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찍고 올리면서 얘한테 뭔가 목표를 주면 돼요. 그래서 얘한테 이 상품이 뭐야 정도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상품을 갖고 마케팅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뭘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해보려고 하냐면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 이미지를 하나를 준 다음에 너가 그거를 마케팅한다고 그러면 마케터로 어떤 카피를 만들래? 아니면은 마케터로 어떤 마케팅 계획을 짤래? 이런 걸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일단은 이 상품을 명확하게 인지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갖고 얘가 마케팅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하나를 주고요. 이 사진 속 자동차 모델명이 뭐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어떤 타겟을 중심으로 해야 잘 팔릴지, 거기에 맞는 마케팅 계획도 함께 짜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엄청 복잡하게 지금 시키고 있어요. 일단은 챗GPT는 이걸 보고 현대 캐스퍼, 그리고 여기서 캐스퍼 벤 혹은 캐스퍼 어드벤처 트림 계열이다 라고 얘가 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퍼플렉시티는 얘는 틀렸습니다. 피아트 500이래요. 확실히 이 퍼플렉시티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거 있는데 이미지를 기반으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벌써 이게 틀렸다면 이건 탈락. 자, 그 다음에 그록도 이걸 잘했네요. 현대 캐스퍼고 토마토 그린 컬러랑 베이지에 있는 뭐 시그니처랑 해서 더 뉴 캐스퍼 업데이트다. 이렇게 디테일까지 얘가 잡았어요. 실제 이 디테일이 맞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얘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잡았습니다. 자, 제미나이도 볼까요? 제미나이는 캐스퍼다 정도만 알고 있고 조금 디테일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세 개를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챗GPT는 이게 캐스퍼 어드벤처니까 이거는 MZ세대를 위한 오프로드 감성이다. 그래서 MZ세대를 타겟팅으로 했고 마케팅은 감성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차, 큰 순간 이런 식으로 유튜브는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협업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데 계획은 이렇게 가세요. 이런 식으로 꽤 디테일하게 잘 잡았죠. 자, 그록은 얘는 조금 더 서술형으로 썼어요. 마케팅을 어떻게 팔면 좋을까? 가격대도 얘기를 했고요. 테마를 얘기해서 얘도 똑같하게 밀레니얼 MZ세대를 잡았습니다. 카피라이트를 막 그렇게 써주진 않았고요. 제미나이 역시 이거를 분석을 하는데 제미나이는 2030하고 3040 타겟을 두 개수 나눠서 이제 스타일과 경험을 자극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결론을 보면 챗GPT는 상당히 감성적인 키워드나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카피라이트도 꽤 잘 뽑아줬고요. 그록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면서 금액적인 요소나 KPI까지 뽑아줬고 제미나이 는 조금 약간은 내용이 뻔하긴 하지만 다른 데보다는 다른 타겟을 하나 더 줬다. 그래서 약간 이들의 톤들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 아마 네. 보시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그거 시켰잖아요. 네. 한 3일 걸립니다. 예, 일단 저거가 뭔지 일단 뭐 재원도 검색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뭐 마케팅을 사실 전 잘 몰라서 또 뭐 마케팅을 어떻게 복잡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듣자 말자. 근데 쟤들은 30초 만에 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30초에서 어떤 건 길게는 1분 정도 걸리거나 더 복잡한 것이면 요즘 오래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 하는데 1시간 안쪽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잘하면 되냐면 잘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잘 시키면. 근데 그 시키는 방법도 배워야 되네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질문도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줘라고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만약에 네 돈을 썼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가 뭐 전문 트레이너라고 또 생각을 해 뭐 이러면서 막 질문을 엄청 강요를 해서 딱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잘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게 요즘에 SNS에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른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의 핵심은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팀장님들 중에 이 직원들한테 일을 잘 시키는 팀장님 있잖아요. 있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또 보고서 써와봐. 자기 맘대로 쓸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맘대로 쓰는 친구에게 보고서를 잘 쓰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야, 너 보고서 내가 쓴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 예시를 준다거나 야, 보고서는 이런 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 라고 하거나 혹은 야, 김대리 봐봐. 김대리. 야, 김대리 하는 거랑 똑같이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감정이 상하겠죠. 근데 어떻게든 해오잖아요. AI는 감정이 안 상하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우리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잘 시킬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은 아까도 그냥 마케팅 해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야, 너 마케팅을 한다면 이 상품은 어떤 타겟을 중심으로 팔 거야? 그러면 너가 타겟팅을 하고 마케팅 계획도 그 타겟팅 한 거에서 생각해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럴 때도 있어요. 뭐냐면 이걸 왜 얘가 얘기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너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한 건지 이유를 대봐 라고 하면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를 댑니다. 추가 질문을 또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잘 시켰지? 라는 걸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하시면 거기에 오히려 더 좋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장 지금 AI를 제일 많이 쓸 때는 뭘 할 때 제일 많이 씁니까? 저는 이제 미역국 끓일 때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사주 봐준다 해갖고 사주 본 적이 있고 맞아요. 그냥 딱 기본적인 것만 해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누적되고 있는 거랑 최근에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누적되는 거는 대부분 다 역시 뭐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걸 갖고 내가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쪽을 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AI가 잘하는 게 뭔가 방대한 지식에서 딱 처리를 하거나 내용을 하는 거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마케팅 같은 걸 해야 될 때 나 혼자 못 하겠는데? 라고 하면 이걸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또 글로벌로 봤을 때 좀 변화가 앞서서 우리 상국님께서 사주 본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데이터에서 2024년하고 2025년에 바뀐 게 뭐냐면 아이디어를 만드는 건 순위가 많이 내려갔고 1등으로 올라온 게 컴패니언 AI, 테라피 AI입니다. 뭐냐? AI한테 사람들이 상담을 그렇게 자꾸 해요. 아니면 내 친구처럼 일상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 변화가 드디어 AI 시대 3년 차가 넘어가니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 사귀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걔가 질문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너의 이미지는 이런 건데 그럼 너 얼굴을 한번 보여줘 이러니까 그 외국 남자애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거의 뭐 밤새 얘기하고 이런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대화를 하는데 나의 맥락도 알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AI랑 대화하는 게 익숙해지고 있는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나 아니면 2025년까지는 정보 검색 중심으로 썼으면 갈수록 우리 일상에 AI가 녹아들 거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무료 버전으로 저도 챗GPT를 써봤는데 뭘 좀 더 하려니까 유료로 결제를 해라더라고요. 이게 무료랑 유료랑은 사용할 때 뭐 뭔가 다른 게 확실히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무료랑 유료의 차이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루에 쓸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모델,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GPT나 아니면 제미나이의 모델들이 성능이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예 좋은 걸 안 주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거는 좋은 걸 몇 번 쓰게 한 다음에 갑자기 머리가 들똑똑해지는 모드로 돌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료로 쓰더라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은 질문의 횟수를 줄여야겠죠. 그래야지 얘가 몇 번 안에서 대답을 할 수 아 있잖아요. 나는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한 번에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마케팅 해봐 라고 하면 얘가 뭐가 나오고 또 수정해봐 이렇게 하면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야, 너 이 내용을 갖고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의 타겟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는 보고서를 사장님한테 올릴 거야. 그쵸. 이거 아예 디테일하게 한 번에 딱 나오게 만드는. 네, 보통 챗GPT 처음 쓰시는 분들은 질문을 한 줄만 해야 되는 거 아니한가 우리가 검색을 많이 하니까 그렇거든요. 반 페이지 수준으로 질문을 쓰셔도 얘가 한 번에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리면 복잡한 프롬프팅 기술은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책을 통해서 보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얘한테 아예 이렇게 순서대로 일을 해 라고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마케팅의 순서를 알잖아요. 자, 이 내용을 갖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1번 쭈루룩, 2번, 3번, 4번. 자, 단계대로 해봐. 그럼 얘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 번에 질문을 잘 주는 거. 이게 일단은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것도 많이 해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AI가 갖고 있는 뇌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제 뇌도 지금 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상국님은 방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방송을 하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내가 시사를 모르는데 시사 방송에 막 들어왔어요. 근데 막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요 제가. 그죠? 그러면은 정말 유명한 MC가 있으면 막 MC가 이러잖아요. 아, 조금 지금 급하게 오셨으니까 심호흡 좀 하시고 조금 생각하신 다음에 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숨도 고르고 생각하고 구조적으로 하잖아요. AI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 얘한테 너가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생각해서 해봐. 아니면 너가 답변을 할 때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길게 해봐. 아니면 역으로 얘한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거를 너가 어떻게 풀면 좋을지 단계별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단계에 따라서 답변을 길게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한 번에도 답변을 그전보다는 꽤 길게 줘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에 다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말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을 미리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공손하게 대답해 이렇게 하면 공손하게 좀 대답을. 네, 그런 수준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챗GPT가 뭔가 답변 말고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싫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보고서인데 저 보고서 잘 썼어요. 뭘 해드릴까요? 막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기능이 개인 맞춤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맞춤 설정에 가면 개인 맞춤 설정 활성화 이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챗GPT의 성격을 소장님은 뭘 좀 많이 써 있네요. 네, 저는 이게 뭐냐면 얘한테 no talk, just do 이렇게 썼어요. 이제 컨설팅 보고 썼을 때 자꾸 막 제가 해드릴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컨설팅 하듯이 썼는데 이거 복잡하게 쓰시기 싫으신 분들은 챗GPT 성격을 나한테 얘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값, 냉소적, 로봇, 경청형, 덕후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르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얘가 똑같은 GPT인데 답변이 달라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팁들이 꽤 많긴 합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맞아요. 경험을 쌓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AI 편의 이제 마지막인데, 소장님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이런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다양한 데 강의를 가다 보니까 종종 듣는 얘기가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80인데 AI 배워야 돼? 라고 이제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아버님 안 배우셔도 일상에 상관이 없긴 한데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10년 동안 유튜브 안 보고 사실 자신이 있는 정도시면 그러면 AI 안 배우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 AI가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유튜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계속 다 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스며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에 카톡 처음 나왔을 때 카톡 없어도 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다 쓰게 된 것처럼 AI도 쓰게 될 거니까 언젠간 쓰게 될 거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라도 해보고 그걸 갖고 내 친구들 알려만 줘도 일단은 꽤 주변에서 관심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 그걸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해보셔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AI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인다 라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AI에 관련해서 우리 김덕진 소장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덕진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저희는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인사는 AI가 아닌 진짜 양상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